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Deep Encoder, Shallow Decoder, Re-evaluating Non-Autoregressive Machine Translation에 대한 발표를 맡은 자연어처리 2팀 김수빈, 신문종, 박희수, 조진욱, 진명훈, 황경진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황경진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간략히 이렇게 됩니다. 도입부에서 이제,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연구가 제시한 문제점과 연구 목표, 연구 방법론, 그리고 이어서 이제 Re-evaluating NMT라는 부분과 실험의 결과,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과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일단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한 NMT 시스템은 주로 오토 리그레시브였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NMT의 경우는 단어가 이전 단어들의 조건 하에 원 바이 원으로 예측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X가 주어지면 생성 가능한 Y에 대한 확률을 Chain of Condition Probability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Maximum Likelihood 트레이닝을 통해서 각 디코딩 스텝마다 Maximum Likelihood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 NMT의 문제점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디코더는 각 토큰을 생성할 때 이전에 생성한 토큰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인퍼런스 타임이 길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디코더를 병렬화하여 처리하는 non-auto regressive NMT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간략히 보면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리그레시브 NMT는 앞선 단어의 영향을 받지만 넌 오토 리그레시브 NMT의 경우는 각각의 단어들이 조금 독립적으로 추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NMT에 대해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크게 NMT에 대해 죄송해요. Non-Auto Regressive Machine Translation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Multimodality Proble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NAR은 병렬 디코딩이 출력 토큰 간의 조건부 독립성을 가정하고 모델이 번역 타겟 언어의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을 방지하여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독립 분포는 다른 단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스피드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전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코더와 디코더의 깊이, 즉 레이어의 개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더 나은 스피드 퀄리티 트레이드오프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따라서 딥 인코더, 쉘로우 디코더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시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존의 NAR의 성능이 측정되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연구하고 다른 개념의 도입을 통해 NAR과 AR의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각각 NAR과 AR에서도 인코더와 디코더의 깊이를 다르게 하여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는지 연구하고자 하였고 위 성능 측정 분석을 통해 NAR과 AR이 각각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향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NAR 모델과 AR 모델 간의 스피드 퀄리티 컴퍼리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을 번역하는 즉각적인 기계 번역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GPU의 디코딩 위치에서 병렬 처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양의 텍스트를 가능한 한 빨리 번역하려는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AR 모델이 GPU의 병렬 처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AR 모델보다 더 큰 차이로 더 빠르게 실행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가 이제 제시하는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NAR 평가의 세 가지 기존 가정의 유효성에 대해 다시 연구를 해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Suboptimal Layer Allocation, Lack of Distillation for AR Baseline, and Insufficiently General Speed Measures에 대해서 다시 측정해보고 이러한 가정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봤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성 분석을 제공하고 더 나은 퀄리티 트레이드오프, 즉 딥 쉘로우 구성으로 이어지는 Optimal Layer Allocation 스트레지를 식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본 연구는 7가지 표준 번역에 대해 AR 및 NAR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및 1대1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두 모델 패밀리 사이의 정확도 격차가 이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으며 NAR 모델이 충분히 깊은 디코더 없이는 대상 단어 순서를 잘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 연구는 연구 실험을 실행하기 전에 Re-evaluating NMT라는 파트에서 기존의 어떤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피드 매셔 속도 측정의 부분인데요. 현재 속도 측정에 대한 연구는 단일 GPU를 사용하는 간단한 전체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한 문장의 속도 측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합니다. 첫 번째는 S1이라는 스피드인데요.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을 즉시 번역하는 즉각적인 기계 번역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방식에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Smax라는 건데요. 하드웨어가 이제 허용하는 한 가장 많은 양의 미니매치를 트랜슬레이팅 할 때 트랜슬레이팅 하는 측정 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주어진 많은 양의 텍스트를 번역하려는 시나리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는 딥 인코더, 쉘로우 디코더를 가정하고 있는데 왜 쉘로우 인코더와 딥 디코더는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딥 쉘로우 구조에서는 굉장히 디코딩 타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추론 시간에서 인코더는 굉장히 그 계산에 있어서 작은 파트를 참여하고 그리고 되게 쉽게 병렬화될 수 있는 반면에 디코더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병렬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코더를 쉘로우하게 설정하는 것이 인코더를 쉘로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딥 인코더와 쉘로우 디코더의 구조를 사용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에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 다시 말해서 복잡성 분석에서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tal amount of operation이고 두 번째는 time complexity인데 AR 및 NAR 모델은 동일한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며 디코더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로 연산의 총량은 둘 다 시퀀스 길이의 제곱과 같지만 T 디코딩 이터레이션을 갖는 NAR 디코더는 팁에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T는 위에 나와 있다시피 number of iteratio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AR 디코더는 시퀀스 길이의 제곱의 시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R과 NAR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디코더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가 number of iteration이 소스나 타겟 랭스보다 작을 때 NAR 모델이 AR 모델에 비교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코더의 레이어를 줄이면 S1 속도가 빨라지고 인코더를 늘리는 것은 속도가 적당히 느려진다는 것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T는 토탈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실험적으로 최소 4개 이상일 때 AR과 NAR이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knowledge distillation의 목적은 미리 잘 학습된 큰 네트워크의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네트워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NMT는 knowledge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스피드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AR의 베이스라인에는 knowledge 디스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AR과 NAR 모두에 knowledge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여 연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AR 모델도 지식 증류, knowledge 디스틸레이션의 이점을 가지며 AR과 NAR 모델 사이의 정확도 격차가 이전에 확립된 것보다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 연구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Different Layer Allocation을 가진 NAR과 AR을 기존 번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일단 두 가지 기존의 NAR 모델을 비교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CMLM이라는 NAR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소스뿐만 아니라 관찰된 토큰이 주어지면 무작위로 마스킹된 대상 토큰을 예측하고 추론할 때 먼저 모든 대상 단어를 non-auto-regressive하게 예측한 후 모델이 가장 확신하지 못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마스킹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용한 NAR 모델은 디스코 모델인데요. 나머지 대상 토큰의 이미 하위 집합이 주어지면 모든 대상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의 NAR 모델입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으로는 영어와 독일어, WMT와 그 다음에 영어와 로마니아어, 영어와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전처리 과정은 이전에 이제 실험되었던 이전 선행 연구와 비슷하게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평가할 때 영어와 중국어에서만 사크레블루라는 것을 사용하였고, 다른 것은 똑같이 블루 점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기존과 비슷하게 베이스 사이즈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고, 블루 점수는 각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측정되었으며, 이 연구는 이제 5개의 베스트 체크 포인트를 평균 내어서 비교하였습니다. 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간략히 나타난 표인데요.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흥미롭게도 모든 NAR 모델은 AR 인코더 6개 층, 디코더 6개 층보다 느린 Smax를 달성하였음을 여기 표 E와 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이 AR이고요. 표 속도의 측면에서 NAR이 AR보다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설명드린 복잡성 분석과 일치하며 동일한 레이어 할당으로 반복되는 NAR 모델이 AR 모델보다 더 많은 총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 인코더, 쉘로우 인코더 구조는 여전히 같은 층을 가진 AR에 비해서 상당한 속도 향상을 얻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2-1 딥 인코더, 쉘로우 디코더의 구조가 6개로 구성된 것보다 더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현재 NAR 모델이 사전에 주어진 많은 양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 이점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며 번역 속도를 논의할 때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 연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루 점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딥 인코더와 쉘로우 디코더가 큰 양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 굉장히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AR의 딥 쉘로우 모델이 다른 대부분의 NAR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블루 점수 측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연구는 두 가지 어떤 통제 변수를 둔 실험에서 NAR과 AR 모델을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는 S1 스피드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4.1, 다시 말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AR 딥 쉘로우 모델의 S1 속도를 AR 딥 쉘로우 모델을 S1 속도를 제어하는 두 NAR 모델과 추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코더 깊이의 NAR 모델을 실험하고 AR의 12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 1, 한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디코더의 S1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을 가능한 한 많은 디코더 레이어와 페어링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표랑 보면 레이어를 다르게 하면서 이 12-1의 속도에 도달하는 게끔 이제 레이어를 변경하였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모든 NAR 모델은 인코더가 딥어지고 그 인코더와 디코더 레이어가 같은 6-6 기준선의 점수를 능가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 12-1과 여전히 큰 블루 점수의 격차가 있는데요. 큰 블루 점수의 격차를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NAR 모델이 동일한 S1 속도 예측 범위에서 AR 딥 쉘로우의 정확도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 컨스트레인트라는 통제 변수를 두고 실험을 해야 하는데요. NAR 모델은 디코더와 인코더가 균형을 이룰 때, 반면에 AR 모델은 4개 이상의 인코더 계층에서 일관되게 잘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인코더와 얕은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NAR 모델보다 AR 모델에서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계층은 크로스 어텐션의 사용으로 인해 인코더 계층보다 30% 정도 더 많은 베개 변수를 포함하므로 각 계층 할당의 매개 변수 수는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 연구는 이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urther analysis에서 여태까지 진행한 실험과 결과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디코더 길이와 이제 단어의 순서, 리올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 결과에서 NAR 모델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AR 모델보다 더 깊은 디코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NAR 디코더와 소스와 타겟 언어 사이에 다양한 단어 순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임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AR 디코더는 모든 선행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 조건부 문포를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반면 NAR 디코더는 타겟 단어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이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영어와 독일어
테스트 셋에서 순서를 좀 변화시켜 가면서 순서에 대한 영향력을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레이어 구성과 상관없이 AR은 항상 동일한 이제 블루 점수를 얻은 반면에 NAR은 딥 인코더, 샬로우 디코더의 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블루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서 이제 본 연구가 가정한 단어의 순서가 NAR 모델이 더 딥한 디코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Effect of Distillation인데요. AR 모델, 그 디스틸레이션이 사용한 AR 모델은 미래 NAR 연구에 대해서 에디셔널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R의 딥 쉘러 구조가 로우 데이터를 덜 손상시키면서 AR 모델이 조금 더 NAR 모델보다 다양하고 로우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breakdown by sentence length인데요. 이제 아래 연구표 결과 AR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인코더와 디코더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모델과 딥 쉘로우 모델 간의 동일한 패턴이 관찰되어서 번역 길이에 관계없이 번역 길이에는 이제 인코더, 쉘로우 인코더 구조와 기존의 구조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디코더를 조금 더 이제 리듀스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연구는 싱글 레이어 디코더와 딥 인코더가 있는 AR 모델이 각각 6개 레이어로 구성되었을 때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코더를 훨씬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본 연구의 예비 실험은 성능 저하 없이 디코더에서 피드포워드 모듈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S1 속도가 10% 증가하는데요. 더 자세한 연구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urther related work해서 non-autoregressive regressive NMT에 대해 다양한 어떤 관련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 연구에 소개된 연구와는 좀 다르게 다른 연구들이 아웃풋 프레딕션을 조금 더 정교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는 이제 Light Attraction Module to Parallel Decoding, Partially Decoding Autoregressively, Rescoring Output Candidates Autoregressively 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NMT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Optimizing Autoregressive NMT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AR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19년에 연구된 킴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쉘로우 디코더와 이제 리얼타임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쉘로우한 디코드 구조를 이제 고려를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CPU 상에서의 추론에 있어서는 스피드업에 효과를 보였으나 GPU에서는 이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제 GPU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추론 과정에서 AR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오토 리그레시브 NMT가 단순한 레이어 알로케이션 스트래지에 의해 극적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딥 쉘로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유사한 추론 속도로 번역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NAR, NMT가 AR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선 knowledge distillation 및 속도 측정 방법이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딥 인코더, 쉘로우 디코더 모델은 대규모 사전 훈련을 포함한 모든 시퀀스 작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제 제시한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모델은 트랜스포머인가요? 네,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라인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넌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게 네. 그 앞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속 곱한 게 이제 모델링 되는 걸 텐데 랭귀지 제너레이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넌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거는
뭔가요? 이게 개수를 바꾸는 건지, 오창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안 보여서요. 제가 마지막 문장이 지금 네,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계속 곱해 나간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게. 네, 이제 이전 단어의 이전 단어, 이전 단어에 이제 이제 등장하는 확률들을 계속 곱한 거잖아요. 그 네. probability가. 그러면은 넌 오토 리그레시브면은 뭐죠? 곱한 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건지 앞부분에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어, NAR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수식으로 볼 때는, 네. 네, NAR은 디코더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되게 나이브한 방법은 이제 모델에 존재하는 이제 AR 커넥션, 다시 말해서 AR 선행하는 단어의 그 영향력을 커넥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 시퀀스 이제 길이 T가 이제 분리된 조건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아웃풋 디스트리뷰션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계산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독립적으로 계산된다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단순화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어떻게 바뀐 건가요? 트랜스모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타겟 랭귀지를 제너레이션 하려면은. 네. 그러면 거기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련 논문을 조금 그 정리한 부분을 나중에 채팅으로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리오더링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리오더링이 뭘 리오더링한 건지랑, 그게 디코더 레이어 개수를 늘리는 데 왜 효과가 있는지 한 번만 설명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NAR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하는 그런 단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건부 독립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AR은 그 소스 언어와 타겟 언어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을 하였다면 NAR 같은 경우는 번역할 때 단어의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영어, 한국어도 단어의 순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AR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조금 더 딥하게 짜면서 순서를 더 많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한 그 고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코더 구조를 짜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의 단어를 그냥 랜덤하게 리오더 하면 했다는 건가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은 네, 음, 그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